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식 차트를 딱 보고 지금이구나 하는 그 매수 타이밍 대체 어떻게 잡는 걸까요? 아마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해봤을 바로 그 질문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말 괜찮은 회사를 딱 발견했어요. 와, 이 회사 대박이다 싶어서 투자를 결심했는데 막상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이 복잡한 차트 앞에서 얼어붙는 거죠. 막 위아래로 삐족삐족 솟은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또 무슨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기어가는 선들. 대체 이걸 보고 뭘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회사인가를 따지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살지 고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기술적 분석은 바로 언제 살지 그 타이밍을 잡는 기술입니다. 이 둘은 절대 따로 노는 자 아니에요. 서로를 보완해주는 뭐랄까 환상의 짝꿍 같은 거죠. 좋은 물건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타이밍 잡는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캔들입니다. 차트에 있는 이 울긋불긋한 막대기들 말이에요. 이건 주식 차트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캔들을 읽을 줄 알아야 차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작은 막대기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이 캔들 하나에 그날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말 알차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장이 얼마에 시작했는지 알려주는 시가, 하루 중 가장 높이 올라갔던 가격인 고가, 반대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이 끝날 때의 가격인 종가. 이 네 가지 핵심 정보가 이 작은 캔들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캔들 어떻게 읽는 걸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색깔부터 볼게요.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끝났다. 즉,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시작가보다 더 싸게 끝났다. 주가가 내렸다. 그러면 파란색, 음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몸통이 길면 길수록 그날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힘이 아주 강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아래로 삐죽 나온 이 선, 꼬리는 그날 장중에 가격이 얼마나 위아래로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맞아요. 이 캔들 모양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사는 세력과 파는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 기록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밌어요. 몸통이 아주 긴 빨간 캔들이 보이면 그날은 사는 쪽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날인 거죠. 반대로 기다란 파란 캔들은 파는 쪽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긴 아랫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장중에 주가가 확 밀렸는데 안 돼! 이 가격은 너무 싸! 하면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사들여서 주가를 다시 쭉 끌어올렸다는 증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캔들 읽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 다음 도구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차트 위에 구불구불하게 그려진 이 선들 많이 보셨죠? 이건 매일매일의 자잘한 주가 변동이라는 잔물결을 싹 걸러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흐름, 즉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예요. 이동평균선, 보통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쭉 이어서 만든 선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요.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의 파도를 잠재우고 그 밑에 그르는 진짜 방향, 거대한 조류의 흐름, 즉 추세를 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최근 20일 동안의 주가 평균값이거든요. 이 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지금 이 주식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구나.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구나 하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 이평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가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건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5일, 20일, 60일선입니다. 5일선은 일주일간의 움직임이니까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60일선은 약 석 달간의 흐름이니까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생명선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21선, 한 달짜리 추세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평선들이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 즉 교차하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만들어져요. 특히 짧은 기간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 긴 기간의 추세선을 아래에서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목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뭔가 좋죠? 단기 이평선, 예를 들어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인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가 워낙 강력해서 한 달간의 평균적인 흐름마저 상승 쪽으로 뒤집어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때 반드시 거래량이 평소보다 확 늘어나는지를 체크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만들어낸 진짜 신호라는 증거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골든 크로스는 약간 힘 빠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세 번째 도구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차트를 보다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주가가 잘 오르다가도 특정 가격만 가면 자꾸 맞고 떨어지고, 또 반대로 잘 떨어지다가도 어떤 가격 근처만 오면 신기하게 반등하는 경우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정말 쉬워요.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위에서 꾹 누르는 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바닥, 즉 지지선 근처에서는 이제 살만한 가격이네 하고 매수를 고려하고요. 천장, 즉 저항선 근처에서는 슬슬 팔아야 하나 하고 매도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역할의 전환이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가가 엄청난 힘으로 그동안 자기를 짓누르던 천장, 즉 저항선을 뻥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천장이었던 그 라인이 이제는 이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새로운 바닥, 즉 지지선으로 변신합니다. 이건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차트 분석 도구들은요, 미래를 100% 예측하는 마법의 수정 구슬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사는 힘과 파는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중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는 거죠. 당연히 기술적 분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이건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터지는 예상치 못한 뉴스나 사건 사고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둘째, 많은 신호들이 사실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난 뒤에야 그때가 신호였어 하고 뒤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후행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들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아주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단계. 먼저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할까, 즉 무엇을 살지 결정합니다. 2단계. 그렇게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언제 들어갈지 가장 유리한 진입 시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나중에 언제 팔지에 대한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트는 미래를 점치는 예언서가 아니라 안개 속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 즉 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내비게이션이다.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